안녕하세요. 좀 아는 언니의 수다 1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으로 배운 언니 지민 언니고요. 안녕하세요. 이론만 있고 실전은 없는 언니 신영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아름다운 여성분 한 분이 또 나와 계세요. 어찌 이리 아름다우신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마음이 궁금해요 하시는 어머님들께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싶은 상담사 김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김은희 소장님 모시는데 정말 힘든 시간 빼서 와주셨거든요. 그러게요. 네, 유명하셔갖고. 네, 맞아요. 엄마들이 아이 키우면서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려운 점 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엄마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어떤 훈육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네네. 다양한 또 아이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전문가세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리즈는 오디오 클립에서 끝나지 않고요.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와, 네, 저희 부담됩니다.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김은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는 것 뿐만 아니고 이제 얼굴도 함께 보시면은 더 잘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맘통 네이버 TV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 많이 네. 해주십시오. 네. 미운 3살, 미운 4살 고집이 세지는 시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론은 빠삭하게 알겠는데 이게 직접 내 아이야라도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고 너무 실정이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시기에 저도 사실 이때 애 데리고 백화점을 갔다가 정말 난감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누구나 다 아이와 있죠. 네, 매장을 가야 되는데 네. 얘가 안 가겠다고 거기서 떼쓰고 들어눕고 난리가 나서 결국에 저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애를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로봇 그렇죠. 사달라고. 그래서 애를 그냥 냅두고 한 바퀴 네. 돌고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누워 있더라고요. 이제 고집이. 근데 그때는 저를 딱 보고 자 이제 가자 그랬더니 딱 일어나서 따라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다루는 게 맞았었는지 네. 궁금해요. 맞아요. 이런 엄마 아빠들 백화점에 많이 보잖아요. 그럼요. 네. 너무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타까운 소장님? 네, 상황들을 네.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상담실을 이제 찾는 어머님들의 처음 방문을 하시는 그 계기가 보통이 3살, 4살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역시나. 네, 어떤 게 가장 힘듭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봤을 때 보통은 고집스러워요. 자기 맞아요. 주장이 너무 세졌어요. 또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맞아요. 하시면서 이제 오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죠. 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것이 우선 발달상의 하나의 과정인 것인지 자연스러운 과정의 모습인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발달 과정의 하나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네. 자기 성격이 이렇게 드러나고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근데 모든 아이들이 발달 과정을 다 겪는 건지 네. 아니면 우리 아이만 이런 건지 네. 그게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럴 때는? 그렇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안 해, 싫어, 미워 맞아요. 이런 이제 부정어를 많이 쓰고 네네. 또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렇죠. 싫어. 싫어, 안 해, 미워 그거- 이런 얘기. 아니 이거 네. 어디서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예, 예. 애가 아는 건가? 그 시기가 되면 그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만의 주장이 나오는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면 아이가 매일매일 어린이집을 네.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왼쪽으로 아니야 가겠지? 어린이집은 이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란 아. 말은 못하지만 방향을 틀어서 네. 이쪽이야 얘기를 할 네. 때가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 얘기는 아이가 여태까지는 엄마한테 어찌 보면 0에서 24개월 정도까지는 엄마한테서 품 안에서 엄마가 네. 데려다주면 거기 있고 이럴 수 있었던 시기이지만 그 이후로서는 24개월 넘어가면 그렇죠. 자아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아이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이 나왔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되어가는 맞아요. 어른이 되어가는 당연한 과정인데. 네. 과정이니까 이걸 그렇죠. 받아들이고 근데 이건 어떻게 정말 가이드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네. 하지 않으면 아이는 네.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 싫어, 미워 이런 말을 부정어를 많이 나오는 시기, 특히나 또 뭐 내 거야. 다 내 거야. 이런 얘기, 이런 소유욕에 대한 부분들도 그 시기에 너무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죠. 자연스럽게 엄마들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때가 왔다. 네.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준비를 이제 김은희 소장님과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아니, 근데 이게 알고서는 준비를 하는 거랑 그럼. 갑자기 아이한테 닥치는 거랑 엄마도 맞아요. 당황스러우니까. 네. 근데 둘째를 키우면 모르겠지만 첫째는 다 처음 경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아이가 네.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네네네. 안 해, 싫어라는 말이 요즘 많이 했다. 나왔다라고 네. 하면 엄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아, 때가 왔어. 네. 우선은 아이의 마음을 수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왜냐? 수용.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엄마가 무조건 아니야, 어린이집 이쪽이잖아, 매일매일 갔잖아 라는 주장만을 편다라고 한다면 네. 아이하고 타협이 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아이는 거기 더한 이제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떼쓰기라고 하는 더 과격한 행동들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이구, 어린이집이 언제 그쪽으로 옮겼대? 어머. 그렇게 해줘야 되는군요. 아, 그렇죠. 어머, 이사 그러니까. 갔었던 거야? 이렇게 한 번은 좀 수용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그런데 네. 아이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게 진짜 이쪽이 어린이집이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쵸. 아니야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얘기를 이제 들어달라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언제 그쪽으로 옮겼어? 한 번은 수용해주되 네. 자기도 민망하잖아요. 네네네. 그쪽에 없는데. 그치. 그러니 나름대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면서 네. 뭐 개미도 만나고 또 풀도 만나고 이런 행동들을 보일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엄마가 아, 여기 개미가 있었네. 아, 이게 궁금했었어. 또 한 번 수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한테 그런데 어떡해? 이제 시간이 됐어요. 네.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시간이. 네. 아이고, 어떡해. 지금 그 어린이집에서 요리 수업하고 재밌는 수업이 지금 준비되어 있대. 우리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답이 있으니까. 맞아요. 엄마는 그게 그냥 정답입니다.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이제 얘기는 그렇지만 네, 실제 네. 겪는 엄마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맞아요. 마음이 조급하고 네. 그리고 또 아이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몇 번의 시도만으로 그렇게 아, 이쪽이 맞아라고 이제 자신을 기존의 네. 방향대로 바꾸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그렇죠. 아이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기질이. 네네. 네, 그런 경우에도 계속 그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물론 기질의 차이가 많이 아이들은 차이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기질이라고 하는 건 갖고 태어나는 맞아요. 성향의 일부분이잖아요. 네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갖고 태어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면서부터는 환경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조율도 되고 할 수가 있는데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특히 이제 까다로운 기질의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예민하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도한 또 이제 주도성을 많이 발휘를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또 호기심이 금방금방 변해요. 예, 모든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 맞지만 이 아이들은 특히나 지금 보이는 거, 지금 느끼는 거, 이 감정이 굉장히 충실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순간을 넘기는 것이 굉장히 다른 아이들보다는 힘들다라는 맞아요. 거죠. 속상해하는 네, 거죠. 많이 속상해하죠. 네네네. 네네. 우선 아이가 물론 발달상의 과정인 것은 맞지만 아까 우리 지민 네. 언니께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에 따라서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엄마는 불안해지고 맞아요. 걱정되고 네. 이럴 수밖에 속상하고 그렇죠. 그 만약에 엄마가 탈이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도 해주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다뤄지지
받는다라고 네. 한다면 네. 우선은 그 전 단계의 발달 과업을 잘 이루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그 바로 전 단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보통 제가 아까 24개월 전후 이때가 아이가 완전히 다른 발달 과업의 숙제를 지금 충실히 수행하는 시기예요. 이제 막 바뀌는 시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보통 24개월까지를 우리가 애착의 단계입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24개월 지난 다음에 발달 과업은 잘 모르세요. 네, 맞아요. 24개월부터 보통의 우리 이제 보통 48개월 이런 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성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훨씬 더 많아지고 몸과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자꾸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아이가 잘 다뤄지지 않는다, 보통 아이들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밑에 단계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됐는지 예를 들어 애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은 보통 네. 사랑을 주는 거다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세요. 많이 안아주고. 네, 안아주고 또 스킨십 해주고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우리가 이 말 자체가 애착이란 말은 신뢰로운 관계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꾸셔야 돼요. 개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이와 나의 그렇죠. 이 신뢰로. 관계. 신뢰. 네네. 애착, 사랑을 안 준 엄마는 없잖아요. 맞아요. 어머,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야?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실망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뢰로운 관계라고 한다면 좀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뢰로운 관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감함이에요. 엄마가 아이한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네. 그 얘기는 예를 들어 요즘 우리 어머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울지 말고 똑바로 좀 말해봐. 네, 맞아요. 굉장히 네. 많이 하시죠? 누구나 다 하는 네, 말이죠. 누구나 다 하는 어. 말. 근데 사실 울지 말고 똑바로 말을 못하는 아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못 알아듣는 엄마의 문제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굉장히 볼 찔리는데요. 필요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문제네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지금 언어의 발달 과정에 있을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서대로 얘기하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갖고 있는 언어의 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똑바로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아이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 네,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한 이제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잖아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길을 걸어가는데요. 좀 배가 고픈 아이가 있어요. 네. 굶었어요, 며칠. 네네. 아줌마, 저 지금 며칠을 굶었는데 저 배가 고파요 얘기하면 도와주지 않으실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죠. 그렇지 도와줘야죠. 않잖아요. 말을 맞아요. 똑바로 네, 해서 맞아요.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의 눈빛을 보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의 표정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유일하게 엄마밖에 없더라는 거죠. 왜냐, 아이가 이제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아이는 응애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차리잖아요. 아이고. 기적이야. 기적이구나. 아이고, 모유야, 이거, 맞아. 이거는, 분유야,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이거는 심심한 거야. 우리만이 알아차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키우시고, 혹은 베이비시터가 키우고, 네. 한 30분 전에 아이가 우유를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엄마가 그 아이가 보내는 울음의 소리를 해석을 못했어요. 메시지를 잘 못 알아차렸어요. 집에 가서 데려가서 보니까 아이가 또 우네요. 어떻게? 어머, 우유를 안 먹었나? 또 먹이죠. 먹이겠죠.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화나죠. 화나고 토하고. 이 아이는 원래 배앓이 때문에 울었었던 거였는데 엄마가 그 메시지를 못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우유를 주면 그때 돼서 이거 아닌가? 해서 한들 아이는 버틴거거든요. 그리고 왜냐? 이 사람은 나한테 심리적으로 안전한 기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불신감이 생겨버려요. 신뢰가 깨져버려요. 그렇죠. 신뢰가 깨져버렸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참 다루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 얘기는
먼저 부모가 아이의 표정이나 음. 예, 또 아이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 민감하게 잘 알아차려 주는 거. 어. 네, 이 부분이 그렇구나. 신뢰로운 관계에 있어서 1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속상하네. 어떡해. 왜냐면 네. 워킹맘들은 퇴근했는데 네, 그 전에 맞아요. 바로 우유를 먹었는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할 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속상한 일이네요. 아니 근데 워킹맘이라고 다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오히려 집에 워킹맘인데도 있어도 그렇지만, 불구하고 네. 전업맘보다도 더 아이와의 이런 소통이라든지 네, 맞아요. 애착이 잘 맞아요. 형성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잘 맞아요. 유지하고 네. 요 시기는 민감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군요. 네네. 저는 이제 아이와의 신뢰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었네요. 그 아, 당시에. 네. 우선 어. 만약에 아이가 백화점에서 막 뒤로 넘어가요. 네. 네, 이 상황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요. 백화점 혹은 마트 4층에 가서 나 장난감. 이 아이의 사고는 마트 장난감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전 경험이 그랬으니까. 네. 그런데 엄마는 오늘은 마트에 갈 때 나는 이거 사러 갔던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해주고 갔어요. 그러면 아이와 엄마의 사고는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아이는 마트 가면 장난감이었는데 엄마는 장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예측을 먼저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먼저 예측을 할 수 있게. 예. 먼저 오늘은 이거를 살 거기 때문에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4층엔 가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먼저 해주고 갔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맞아요. 그 너무 차이 많이 정말 달라져요. 커요. 왜냐하면 저도 맞아요. 느끼는 게 우리 아이가 그랬었어요. 이제 네. 놀다가도 우리 30분 뒤에 갈 거야. 언제 갈 거야라고 미리 네.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때 가자 그러면 이 아이가 굉장히 잘 따라왔거든요. 근데 미리 얘기 안 해주면은 굉장히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근데 또 다른 애들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네. 엄마들이 순순히 잘 따라가는데 네. 우리 아이만 좀 약간 그런 고집이 있어서 저는 항상 그 뒤로 미리 얘기를 해줬거든요. 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미리 얘기해준 것에 대해서는 항상 지켜주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의 그 핏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제 맞습니다. 스스로 알아가기 시작한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네, 누가 맞아요. 알려준 게 맞아요. 아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송을 꼭 들으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네. 너무 메시지가 좋은데요. 네, 먼저 예측하기까지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또 부모 교육을 많이들 접하시고 네, 맞아요. 들으시고 맞아요. 노력도 네. 하시고 하셔서 네, 네, 예측하기까지는 아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네. 그런데 네. 그 다음이 또 중요한 부분들이 또 그다음이 있다는 또 거예요. 궁금합니다. 빨리 말씀해 네, 주세요. 나는 네. 그거 안 했을 것 아. 같은 불길한 예감. 아이가 마트를 갔어요. 네. 그런데 4층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1층에서 어떡해요? 아이가 나하고 비슷한 또래 아이가 커다란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부럽죠. 보고 엄마하고 약속은 지켰는데 4층은 안 갔잖아요. 음. 예. 근데 1층에서 만난 거예요. 음. 봤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거는 쉬울까요? 엄청 어렵죠.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어린데. 네,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엄마가 해줘야 하는 것이 민감함이에요. 아이쿠, 우리 아들 엄마하고 약속해서 오늘 장난감 안 사려고 4층 안 가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참고 있었는데 어떡하면 좋아? 친구가 벌써 네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갖고 있네? 이 얘기를 공감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이런 공감을 한번 한다는 건 아이는 저거 못 가지면 난 실패야라는 생각을 갖는데 엄마가 이 공감을 해주면은요. 네가 잘 참고 있으니 너는 멋진 애야. 실패라는 좌절감보다 내가 칭찬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높아져요. 예. 엄마한테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참고 있다라는 거. 잘 참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은 빨리 가자. 그렇죠. 장 보고 가자. 이게 먼저인데
그거를 아이 표정을 보고 일일이 그때그때 시간에 맞춰서 얘기를 해준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일 것 정말 같아요. 쉽지 않죠. 아, 정말 엄마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진짜 시간에는- 영역입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민감성. 민감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가 마냥 자라가면서 2, 3일 정도, 4, 5일 정도 똑같이 매일매일 슈퍼만 왔다 갔다 하면 지나갈 때마다 뭘 사달라고 하네요. 네. 예, 이건 나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신호예요. 아, 이 아이하고 나하고 규칙을 만들 때가 됐어. 하나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 때가 됐어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몇 개 먹는 걸로 할까? 예, 보통은 우리 어머님들도 2개 먹으면 배가 아프대. 3개 먹으면 이가 다 썩을 수가 있어.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하나만 먹는 건 어떨까? 이렇게 아이하고 먼저 정하는 거겠죠? 예, 이런 과정이 하나의 아이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잘 알아차려서 하나의 신호에 따라 정확한 이제 아이하고 합의를 이끌어서 규칙을 만들고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어렵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너무 맞는 말씀이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는 컸으니까 네. 이제 소통이 돼서 그게 가능한데 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근데 이게 규칙을 아이와 합의점을 찾아서 규칙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게 엄마들이 이미 답이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넌 하나만 먹어야 돼. 네. 라는 답이 있는 답정로 아닌가요? 엄마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이끌어서 얘기를 네. 끌어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아이는 한 개만 먹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속에서는 맞아요. 엄마 뜻대로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좀 그렇죠. 고맙죠. 사실. 네. 이거를 몇 개를 먹을 것이냐에 대한 음. 부분도 아이들마다 타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아.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 많은 그 네. 자료와 정보와 또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아이들은 엄마 말고도 많은 얘기를 들어요. 선생님한테도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파. 또 책을 통해서도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썩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럼 아이하고 엄마하고 어느 정도의 타협이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한 개, 하루에 한 개, 이 정도 한 개에서 2개, 요렇게 이제 타협이 가능한 시점이 아마 오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아이가 또 어떻게 하면 좋아? 아침에 먹었는데. 어. 예, 아침에 하나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오후에 먹고 싶어. 오후에 놀이터를 맞아요. 갔더니 애들이 다 같이 몰려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어. 먹는데요. 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 원칙을 이 원칙을 깨야 되나? 지켜야 되나? 예, 맞아요. 아니면 고민될 것 같아.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양육을 할 때는요. 일관성이 일관성.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또 뒤에 뭐가 붙냐? 융통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와 어렵다. 와. 일관성, 융통성. 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힘들어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아이가 아침에 먹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오후에 친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음. 다 같이 가서 먹을 거라는 예측을 못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음. 아, 오늘 이제 지금 먹으면 우리 원래 몇 개 먹기로 했지? 한 개요. 근데 우리 아이들 오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친구들은 다 먹고 있으니까 네가 너무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참을 수 있겠어? 아니면 어떡하지? 나 못 참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참아볼래요? 할 수도 있어요. 예, 참을 수 있다 그러면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겠죠? 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나 못 참아라고 네. 한다면 아이하고 같이 지금 먹으면 우리 내일은 못 먹는 거야. 그건 괜찮겠어? 하루에 2번 먹었으니까 내일은 못 먹는 거야. 우리 그거는 참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이한테 또 다시 하나의 제안을 하시는 합의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달력에 X를 표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저는 그 다음이 네. 궁금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얘는 이제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죠. 때문에 또 먹고 싶지. 네. 그렇죠. 그러면 그날은 주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아이한테 아까 제가 달력에 표시를 해놓자고 그랬어요. 네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단 네. 눈으로 자기가 보여주고 자기가 스스로 색연필로 X를 해놨을 경우 음. 아이는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힘들이 생겨요. 아. 네. 되게 그래서 좋은 포인트다. 그럼요. 스스로 아이가 X를 하도록 하고 대신에 그 다음 내일이 되면 다시 먹을 수 있다. 또 오전에 먼저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오늘은 우리 지금 슈퍼마켓을 갈 건데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을까? 이걸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만약에 내가 못 참을 것 같으면 오늘은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혼자 슈퍼마켓 갔다 올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조절하는 힘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X표를 치게끔 그럼요. 엄마가 쳐주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례로 들으니까 더 귀에 쏙쏙 너무 들어오는 좋아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혹시 다른 것도 여쭤볼 게 너무 예. 많은데 지금 막 흥분 상태입니다. 알아볼 게 너무 많아요. 그 요즘 애들이요. 어린데 유튜브에 빠져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엄마보다 유튜브가 더 좋아. 막 이런 애들 너무 많은데. 엄마들도 그래. 아니 근데 유튜브가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가 봐도. 어. 근데 애들은 자제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몇 분까지만 보자. 이렇게 해도 네.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이- 약간 똑같은 거 똑같은 같은데. 패턴이에요. 맞아요. 같은 사례이긴 한데 네네. 이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봐도요. 어디 우리가 같이 식사를만 하러 간다 하더라도 식사하는 데서 아이한테 틀어놓고 너무 있죠. 자연스럽게 맞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안 할 때 딱 유튜브를 보여주고 맞아요. 조용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앉아있게 하기 맞아요. 위해 엄마가 좀 1시간, 2시간을 좀 여유롭게 좀 식사를 좀 하고 싶은 마음에 네. 그런데 이렇게 1시간 이상씩 아이들한테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네. 이미 즐거움을 푹 빠져버려요. 네. 그러니 이미 조절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너무 상실된다는 알아버렸죠. 거죠. 너무 큰 만족감을 이걸 큰 알고 걸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도 끊기 힘든데. 그럼요. 네. 하나의 어떤 아이들한테 교육용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이런 교육용 동영상이라든지 영상을 영상을 건? 노출시키는 네.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이들한테 1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네가 얌전히 앉아있기를 바라는 건 사실 무리죠. 무리예요. 엄마가 그러니 나쁘죠, 그거는. 바라면 안 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우리가 먼저 배려가 있어야 돼요. 예, 만약에 식사를 하러 가야겠다라고 네. 한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예, 요렇게 조금이라도 네. 많지 않은 앉아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거 네. 그런 걸 좀 챙겨간다거나 네. 혹은 아빠와 엄마가 좀 돌아가면서 자기가 빨리 먼저 먹고 네. 아이를 좀 네, 가서 놀아줘. 요즘은 그렇죠. 정원 요즘 그렇게 있는 많이 해요. 맞아요. 식당도 많이 있고 맞아요. 놀이방 네, 있고 막. 맞아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먼저 되어야지만 아이도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지. 아빠도 맨날 회사 갔다 오면 영상 유튜브 보고 있죠. 그럼요. 엄마도 너무 자연스럽게 핸드폰이 노출이 되어 드라마 있고 봐야 되니까. 예. 그런데 아이는 유튜브를 안 보기를 원한다. 이거는 아이한테 너무 힘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재미있고 궁금한 게 더 알- 많아지고 알차네요. 있는데 네. 벌써 방송이 마무리돼야 될 그러게요. 시간이 어떻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가요? 저 오늘 선생님이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해주신 얘기 우리 신영 언니가 네.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네네네. 해주실까요? 우선은 네. 드는 생각이 이게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음. 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어리지만 알 건 너무 다 정확히 아는 나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구축하는 게 가장 네. 먼저 그 다음에 아이의 마음을 예측해 주는 거 미리 그냥 닥쳐서 이거를 버겁게 생각하지 않게 미리 얘기해 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잘했을 때와 잘 못됐을 때 민감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반응해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이와 제안을 하거나 합의점을 찾아서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그렇죠. 중요하고 그리고 뭐가 됐든 항상 우리가 직장생활에서도 매너가 중요하듯이 서로 배려하는 거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찰력 있게 조금씩 다가가는 디테일한 엄마가 되어주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항상 일관성이
때 거기에 융통성까지. 저는 사실 아이고 너무 어렵죠. 일관성만 저는 사실 항상 음. 기억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그 네. 융통성에 대한 예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알차게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맞아요. 예. 아이고. 저희 다음 시간은 더 엄마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가 맞고 왔을 경우. 너무 속상하죠. 너도 네, 때려! 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소장님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맞고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선생님 최고입니다. 아이고. 많이 배웠어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선생님. 시간에 또 알찬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